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입니다. 한층 더 짙어진 녹음이 어느 곳에서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패널분들은 5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낮에는 덥고 저녁엔 쌀쌀하고 일교차가 심한 날씨여서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야외에서 행사를 하는데 한 3, 4시쯤까지는 너무 더워가지고 얼굴이 익을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다가 한 7시쯤 되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가지 꺼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큰 일교차 때문에 건강관리에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5월 하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약간 가족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5월 하면 가격 형제님처럼 가족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5월은 정말 특별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5월에는 행사가 많고 또 연휴가 많아서 직장인분들 거의 주 4일 근무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벌써 설레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네, 5월은 감사함과 사랑을 표현하기에 좋은 한 달인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주위에 전하면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마음 가득 담았던 사랑을 표현하는 5월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찬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올해부터 기악 악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관 악기 중에서 색소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색소폰 연주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대중적인 악기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반해 뭔가 색소폰에 대한 정보는 또 많이 몰라서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색소폰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가 산업혁명을 거쳐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던 18세기에 발명되었는데요. 중산층의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처음으로 여가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이들이 음악을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자연히 악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색소폰은 매우 매력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악기였는데요. 색소폰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벨기에 악기 제작자인 아돌프 삭스였습니다. 삭스는 악기 제작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음악학교에 입학하여서 악기 연주와 음악 이론을 배웠습니다. 특히 클라리넷 실력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인지 삭스는 클라리넷 디자이너이자 제작사로서 본인의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색소폰 발명한 사람이 클라리넷 제작자였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도 클라리넷이랑 색소폰이 리드가 하나 있는 악기라서 유사하게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 두 악기가 상관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네, 저도 목관악기 중에서 소리내는 원리가 사실 모양도 피스나 이제 리가처럼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색소폰이랑 클라리넷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클라리넷 제작자가 색소폰을 발명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왜 클라리넷도 있는데 삭스는 그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만들었던 걸까요? 네, 당시에 낮은 음역대의 관악기는 음량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았다고 해요. 그래서 삭스는 현악기와 좀 잘 어울리면서도 동시에 야외에서 연주 가능한 그런 음량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악기를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색소폰의 음량을 실감한 경험이 있는데요. 버스킹으로 색소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거리에서 찬양 연주하시면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을 가끔 만나 뵀는데 저기 멀리서도 소리도 잘 들리고 또렷했던 기억이 납니다. 악기를 고안할 때부터 음량에 주안점을 둬서 만든 악기라서 그런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 색소폰이 등장했을 때부터 오늘날처럼 크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색소폰이 악기로 인정을 받는 것까지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색소폰을 완성한 삭스는 특허를 신청하고자 했는데요. 파리의 기존 악기 제작자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파리의 악기 제작자들은 원래부터 이제 이 이방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삭스라는 이제 벨기에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색소폰이 완성되자 삭스에 대한 견제는 극에 달했는데요. 어떤 제작자들은 색소폰을 다량 구입하여서 외국 으로 이제 보낸 다음에 색소폰에 새겨진 그런 고유 번호 같은 거를 이제 지운 다음에 재수입하여서 이제 외국에서 개발된 악기인 것처럼 좀 이렇게 모방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색소폰을 아예 다른 제작자의 악기 카탈로그에 포함시키면서 좀 교란을 했다고 해요.
악기를 만드는 과정도 되게 난관의 연속이었을 텐데 완성하고 나서도 모든 과정들이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렵게 마침내 특허를 마친 색소폰은 프랑스 군악대 악기로 주로 공급되었는데요. 프랑스 군악대 사령관이 이제 삭스의 작업장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프랑스 군악대의 열악한 환경과 또 악기 상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색소폰을 접하고 이 악기가 프랑스 군악대 음악을 한층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아, 확실히 군악대에서 색소폰이 진짜 그 파트별로 되게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색소폰이 좀 자리도 많고 이제 운지나 이런 게 조금 우리가 익숙한 리코더 운지고 막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쟁률이 진짜 세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막 수자폰이나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들고 다니면서 하는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전통이 프랑스 군악대에서 온 것이었군요. 네. 네. 네, 여기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네, 삭스가 프랑스 군악대에서 악기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확실한 증명을 해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삭스는 자신이 제작한 그 악기들로 밴드를 결성해가지고요. 마르스 광장에서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존의 군악대 그리고 이제 삭스의 그냥 그 악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결을 시켰대요. 그래서 무슨 약간 요새 오디션 프로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오디션에서 당당히 뭐 승리를 해가지고 이 악기가 정식으로 좀 군악대에서 이렇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오디션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둔 네, 색소폰의 음색을 찬양으로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준비한 찬양은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입니다. 플룻과 색소폰 그리고 피아노가 함께 연주했는데요. 각기 다른 악기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플룻 홍다정, 색소폰 황인수, 피아노 오샤론 연주자님의 연주입니다.
진짜 어디서도 구경하기 힘든 플룻과 색소폰과 피아노의 조합은 너무너무 색달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 특별한 조합의 연주를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관악기의 음역이 비슷해서 소리가 상충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정 자매님은 이 색소폰과 연주를 하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부분이나 연주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는 제가 플룻이고 색소폰이랑 비교했을 때 음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모니를 맞추는 것이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이 저를 위해서 조금 작게 연주를 아마 해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색소폰이 이쪽 악기에 속하거든요. 도를 불었을 때 도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가 나서 악보를 익히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이제 신경 써주고 배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너무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전 특히 그 색소폰에 되게 뭐랄까 이게 몽글몽글하고 되게 따뜻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특히 찬양을 색소폰으로 들으니까 되게 이렇게 인자하신 아버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느낌의 연주를 좀 감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연주를 하면서 받은 은혜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집사님이랑 함께 연주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믿음의 선배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은혜가 정말 많았어요.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도 많이 느꼈고, 연습을 정말 많이 해오시고, 악보 자체도 연습 많이 한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찬양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셨네요. 네, 이 찬양 가사도 정말 은혜로운데요. 나의 약함을 좀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가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권능이 정말 한없이 크니까 우리가 그 권능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찬양입니다. 가사가 정말 나의 작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 드러내는 그런 찬양 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가사에서 되게 은혜를 받았던 게, 그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갈 때 되게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야 되는 태동도 아닌가? 왜냐면 진짜 사는데 힘든 게 많잖아요. 느낄 때.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를 힘써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권능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은혜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2절 가사가 참 와닿았는데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셔서, 제 마음이 이제 좀 믿음이 부족해서 완악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따뜻한 손길로 제 마음이 가사처럼 녹여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참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4절에서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늘 찬송하겠네. 그리고 또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정말 피와 같이 붉은 죄 가운데 있었던 제가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눈같이 희어지는 그런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정자매님이랑 비슷한 부분이 되게 은혜가 됐는데,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나에 라는 부분인데, 이게 약간 뭔가 TMI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면도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피가 나잖아요. 근데 이 흰색 와이셔츠를 입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피가 묻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막 빡빡 문지르고 지우고 뭔가 세제를 쓰고 지워도 솔직히 피가 생각보다 잘 안 지워지거든요. 오래 인이 박여 있으면. 근데 그런 게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얗게 그렇게 된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색소폰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연주법이 다른 목관악기에 비해서 다소 쉽거든요. 그래서 색소폰이 급격히 대중화가 되었는데요. sak스는 넓은 음역을 연주할 수 있도록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의 색소폰을 만들었습니다. 독특하면서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색으로 오케스트라에 편성되어서 클래식 음악에 이국적인 분위기를 부여했습니다.
1920년대에 이르러 색소폰은 재즈 밴드에도 본격적으로 편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색소폰이 가진 다양한 주법과 음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특유 연주법으로 다양한 음색을 실현하면서 각양각색의 음악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색소폰은 전문 연주자들뿐 아니라 아마추어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교본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사람들이 색소폰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9년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색소폰 연주자들의 축제를 할 수 있는 세계 색소폰 협회가 창설되어서 3년마다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색소폰에 대한 정기 간행물과 학술지도 출판되고 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 색소폰은 정말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쓰임받고 대중적인 악기로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들인데 군악대, 대중음악, 재즈 여러 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빛나는 악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색소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국악기 중에서도 새롭게 개량되거나 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악기가 있을까요? 사실 국악기는 개량이 된 악기가 정말 많이 없고요. 그 중에서 개량이 좀 대중적으로 많이 된 악기는 제가 찬양할 때 연주하는 25연 가야금이거든요. 더 작나요? 아니 훨씬 25연, 크죠? 네, 원래 큰가요? 기존은 네. 12연이라서 피아노로 치면 도랑 파가 없는 아. 오음계인데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음악과 좀 연주하기가 힘들어서 북한에서 개량이 돼서 이제 좀 내려온 악기예요. 그래서 25줄이라 해서 25연이고 그게 가장 대중적인 악기고 사실 이 음계가 달라서 개량을 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가야금처럼 피아노처럼 드라마틱하게 음량이 넓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연주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량이 많이 되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 그래도 가야금이 가장 대중적인 개량 악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귀에도 가야금이 가장 좀 한국 음악에서 익숙한 악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 찬양은 색소폰 4중주로 연주한 찬송가 543장인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바리톤 김윤구, 테너 백수일, 알토 이정하, 정현숙 연주자님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관악기 색소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일단은 색소폰을 목관악기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맞아요. 일단 색소폰이 목관악기라고 알게 된 것만으로도 오늘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색소폰에 대해서 저도 몰랐던 걸 되게 많이 알았던 시간이어서 참 은혜롭고도 또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악기랑 좀 친한 사람이라 관악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게 얘기를 들어볼 수도 없고 또 서양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이 들어볼 일이 많이 없는데 색소폰이 프랑스 음악 군악에서 좀 유래가 깊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어 색소폰이 되게 대중화되어 있지만 잘 몰랐던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색소폰이 대중화되기까지의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듣고 나서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많은 어려움과 이 땅에서 힘듦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빛나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들어보면서 색소폰이 정말 다양한 연주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트로트 같은 데서도 많이 들리기도 하고 재즈에서 들릴 때도 정말 다른 소리로 좋게 들렸었는데 찬양할 때도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하는구나 하는 걸 또 느꼈고 제가 글로리아에 또 있는데 글로리아 집사님들이 또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즐거운 연주 보다 보니까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증인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항상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지은 자매님, 김선웅 형제님, 네, 이강혁 형제님, 홍다정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